할까요 이제?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제가 오면서 처음으로 책을 좀 봤어요. 그 교재가 다른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잘 되는 데는 저 못 봤어요. 뒤에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가도 마련해주고 이런 데 좀처럼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입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세다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놀러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 다음 분은 저희 교수님도 계시고 커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안 유명하니까 저까지 빼고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 많이 하시면 굉장히 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소개도 간략히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어린 놈이 인생 선배님들한테 이제 감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겪다 보고 저도 앞으로 밟아 나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부드럽게 참고 좀 하시라고 이 자리 좀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경희대 한약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한약학과에서 좀 놀진 않았어요. 저는 일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때 이제 한때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신문이 나갔었는데 이게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연 매출 4천만 원 이상의 N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박 초콜릿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냥 일반 한약을 그냥 막 섞는 게 아니고요. 항스트레스라는 이제 일반 식품 초콜릿에 항스트레스라는 물질을 지실험을 해서 이제 저희 선배님과 함께 스트레스성이 쥐가 있다는 거를 이제 특허 등록을 하고 그거를 믹싱을 해서 이제 어벌 메디슨,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단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방 초콜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첫 해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주변 선배들과 함께 좀 규모를 크게 했었는데, 아이고 다음 해 때 발렌타인데이를 특수로 노렸는데 역시 유통망에서 아직 학생으로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량 잡지사나 이런 데 몰수가 당하고, 이제 저희 선배는 지금 현재 이쪽 한약 쪽에서 좀 유명한, 여러분이 쓰는 안약 제제 중에 히아우론산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그게 전량 일본에서만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표하시는 이제 기업의 사장님이셨고, 저는 또 저 대로에 이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길을 걷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양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서울대에서 임상약학연구원으로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관장 생약사업실에서 계약 재배도 하고, 그러니까 농산물이 한약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토지부터 품질 관리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인삼공사에서 여러분이 드셨던 홍삼정 이외에 홍삼톱 마일드나 골드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약제를 제가 전수검사부터 만드는 것까지를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푸른 꿈을 안고 이제 다시 개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자리도 마련하면서 이제 2호점으로 이제 뜻있는 후배와 함께 이제 대구에서 또 개업을 해서요. 이제 정관장에서 1차적으로 생산했던 것들이 이제 저한테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우수한약제라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우수한약제라는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꼭 사고 싶었던 분해, 당귀, 평창에서 제가 친한 함승준 선생님이 재배하신 당귀를 제가 재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좀 본의 아니게 계속 확장 중에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약초쟁이라면 약초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좀 좋아해요. 좀 여러분들 앞에 저는 이제 좀 대학생 같이도 보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구리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현재 여기 보이시는 요 작물이 뭐 같이 보이세요? 네? 돼지감다. 여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거는 울금입니다. 제가 여기 좀 돌아다니면은 아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또 제공을 하고 이렇게 퀴즈 형식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이동하지 못하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울금도 재배를 하고, 요거 밑에 보이시는 거 요거는요? 좀 잘 안 보이시죠?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요거는 구중 구폭이라고 9번 찌고 말리면 색깔이 검게 돼요. 그러면 효과가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황을 좋아해서 이제 제가 인삼공사 때 금산 영동조합법인에서 인삼밭이 남은 거를 지황을 재배를 지금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지황을 저도 재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즙을 내서
복령이나 인삼가루로 같이 만든 게 바로 경옥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경옥고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재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약초를 재배를 하고 계신다.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곧 할 거다. 이런 거죠. 근데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열망이 너무 눈빛이 레이저가 막 이렇게 있으세요. 자, 저는 이제 매년 인삼공사 수매장을 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삼공사 수매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인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지인 분들과 아직은 친하니까 이제 그런 인맥 때문에 이제 매년 수매장을 이제 견학도 하고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삼공사는 전량 수매 작업을 거쳐서 박스에 담아서 이런 6년근의 인삼만 받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서 수삼장,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이거는 여주 수매장인데 전국의 각지의 수매장에 가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수삼 품질 검사원이었고요. 이제 이런 품질 검사로 샘플링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인삼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캔 거예요. 여기 6년근 인삼인데 정말 팔뚝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인삼이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 천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천삼 샘플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요런 재배를 하시는 분도, 재배하시는 분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5분밖에 안 계세요. 3분 계시다가 이제 5분으로 좀 늘어났는데, 요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것도 이제 재배 기술이라는 건데, 이 약용식물의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서 가장 규모가 캐파가 크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삼 재배하는 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이 뿌리 생략을 어떻게 잘 재배하느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삼공사 때 이제 친했던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린 어떤 두둑의 높이라든지 지속적인 물 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강의 내용 중에 좀 겹치는 부분이 뒤에 있어서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맛만 보고 오늘 좀 편하게 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는 지금 양약과 한약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근데 외국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의학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발생이 됐고,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뭐 요즘에는 IS 때문에 좀 골치는 아프지만 이제 하랄푸드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축을 할 때 돼지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돼지를 이제 정제를 해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게 하랄푸드인데요. 뉴욕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지어진 게 바로 이런 세계적인 의학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희 동양은 이제 한의학은 이제 강남 문화권, 중의학과 좀 겹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유르베다 의학은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트렌드하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트렌드해졌죠.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쉽게 집 가다가 보는 헬스장 옆에 있는 요가가 아유르베다 의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 요런 아까 제가 재배했던 울금은 이제 투버릭 컴플렉스라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미 미국 사람들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있고요. 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영어도 많고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동의보감 집현 이후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약초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약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많이 집현을 했어요. 그 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거.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유르베다 의학 이후에 이제 뭐 히포크라테스가 선서도 하고 이제 디스코리데스라는 의학의 신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약초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스테르가 그 미생물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제 해부학이 발전되면서 의학이 약간 분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황제내경, 상한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의학들이 분업이 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건 동서양의 의학이 아니라 하나의 약초 중심의 의학으로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약이란 거는, 그러면 이제 약초할 때 이 약은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의학의 정의를 내릴 때 이제 약이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는데 일단 무조건 효과가 있어야겠죠. 무조건 먹고 효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성질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품질이 비슷해야 돼요. 먹었을 때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는 효과가 없어요. 약이 되려면. 그래서 식약청에서 정말 깐깐하게 유효 성분이라는 것도 검출을 약초에서 하고요. 이런 걸 개발한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먹었을 때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많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안전해야 돼요. 복용을 하고 나서 안전해야 됩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오늘은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약은 어떨 때는 약초가 되고 또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보통 약즉 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즉 독이라는 내용도 바로 이 안정성의 기준을 두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복용을 할 때 이게 비로소 약이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심히 배운 우리의 약초란 과연 무엇인가? 이미 뭐 답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 교재가 없으면 이제 질문도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약초란 무엇인가? 근데 약으로 쓰는 모든 식물을 약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효능이 있는 어떤 풀떼기 이런 건 다 약초예요. 아까 질경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질경이는 진짜로 약초로 많이 쓰죠, 당연히. 질경이는 한방으로 차전초입니다, 차전초. 질경이가 말 그대로 질냉을 잘 치료한다. 그래서 약초로 외용제로도 많이 썼고요. 한방에서는. 그거를 달인물을 여러 가지 유백피나 이런 걸 넣어서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전초의 씨앗이 더 많이 쓰죠? 뭐겠어요? 차전자죠? 차전자. 차전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엔 변비로도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올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질경이도 약초죠, 당연히. 자, 이렇게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묵지를 모두 약물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이라는 거는 약초라고 정의를 짓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약초라고 이제 식약청에 이 약초 좀 조사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이게 아주 포멀한 과정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제 카테고리를 크게 묶어서 저희는 이거를 천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추럴 프로덕트.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도 들어가겠죠? 녹용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걸 다 천연물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수삼 사러 이마트 가시죠? 마트 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복분자 산딸기 캐러 가시고 딸기 많이 드시죠? 그 딸기가 복분자 원래 약용으로 쓰는 복분자의 그 딸기는 달라요. 그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라즈베리 종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미숫가실만 사용하는 게 복분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라남도 광양에서 처음으로 지금 인삼공사랑 계약 재배를 했을 때 제가 프로세스를 진행했고 현재는 그게 품종이 5가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숫가실만 많이 자라는 육종도 지금은 전남 광양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식품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절제를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의 질소 충전이 돼서 여러분한테 약으로 쓰이는 것까지를 이제 한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초 단계에서 정제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접하게 되시는 이제 한약이라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약용 작물이 저배가 잘 되느냐? 요런 건데 그러면 이제 약초를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런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생산량이 트렌드 자체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재배 면적은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없어지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이유는 굉장히 재배 기술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지왕도 제가 재배를 하면 보통 인삼도 한 차라고 그러는데 요 한 떼기 안에 몇 근이 나오느냐가 포커스고 서로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왕은 무가라서 그 어느 정도 물이 배수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진양토 그러니까 약간 모래가 좀 많아야 돼요. 두둑의 높이가 굉장히 굵어야 되거든요. 재배를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생물로 한 1.2kg 그래도 전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 금산 가면 막 4kg, 5k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재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이러더라고요. 옛날엔 제가 그걸 계약 재배하려고 저 오면 어죽이 사주겠다고 처음 먹어보는 어죽도 사주시더니 이제는
오, 왔어? 사가.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금산 영농법인의 그 김창수 조합장님이 현재 이제 100억대 부자가 되셔서 조합이사 설립도 하시고 이제 굉장히 프로세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인삼 재배가 실패하셨던 굉장히 좀 힘이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약초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인생이 좀 바뀌셨죠. 아마 여러분이 금산 지왕을 치시면 인터넷에도 아마 쉽게 그분의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삼은 어떤 트렌드냐? 인삼은 좀 달라요. 인삼은 요즘에 생산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힘들어진 것도 있는데요. 그 작년 이제 인삼공사는 이제 계약 재배하면 이것도 비밀이지만 좀 알 수가 있는데 트렌드 자체가 좀 계약 재배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도 많이 먹지만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좀 생산량도 줄었고요. 재배 명적도 많이 줄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고온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래해충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런 고온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명태도 없어지듯이 이게 작물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린천 가시면 이제 재배를 하실 때 이제 토종 약초를 재배하실 때는 오히려 좋겠죠. 약초는 굉장히 서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삼이 점점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약초에 대해서 산업통상연구원 분들이 이제 매년 생산액을 내세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트렌드 있게 하는 약초가 뭔지는 알고 가자고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안덕규 교수님도 오셔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이런 건 좀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은 오실 거잖아요. 자, 가장 흔한 거는 일단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녹용이 1순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연물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배초. 요렇게 뿌리를 캐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오거든요. 약간 좀 하얀 것도 있고 약간 갈색 빛깔이 나기도 해요. 요거 뭘까요? 좀 신기하게 생겼죠? 어떻게 하시죠? 창출, 백출, 창포라고 보셨나? 네, 창출이라고 하고도 이제 좀 하얗면 백출이라고 그러는데 아트라틸루스라는 계통인데 어쨌든 학명은 지금은 같게 보고요. 현재는 우리나라는 백출 재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좀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요거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생강하고 같이 이렇게 법제라는 한약이 나중에 발효 시간 때도 배우실 것 같은데 이런 법제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반하라고 합니다. 끼무릇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름에 반에 캔다. 여름 때 반에 가면 엄청나게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름에 반에 간다. 그래서 반하라고 그래요. 예. 끼무릇 반하라고도 하거든요. 잠시만요. 저희 정확한 명칭을 네. 써주시겠어요? 써드려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게 나아요. 자, 이거는 제가 평창에 작년에 갔어요. 평창에 작년에 갔는데요. 요거는 뭐냐. 이거는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평창 주변에 내린천 가시면 많습니다. 제가 평창에 처음에 이제 함승주 조합장도 아까도 말했듯이 요거는 바로 당귀입니다, 당귀. 당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관심이 많고, 이건 참당귀 종자고요. 이렇게 보라 색깔 나는 참당귀고요. 요거는 들판에 가을 되면 되게 많이 흔하게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조경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밀양에서 굉장히 재배가 잘 되고 요거는 거심한다고 해서 씨앗을 빼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요거는 맹문동이라는 겁니다. 네, 맹문동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기관지에 좋다는 바로 맹문동입니다. 네, 아이고 이거 써드려야 되겠구나. 큰일 났네. 이게 요즘에 이거 되나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거 안 되나? 원래 좀 됐었죠? 네. 시험 안 나오면 그냥 하고요. 시험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시험 출제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이 나무는 이게 재배가 안 돼요. 재배가 안 되는 이건 균사체라고 하는 건데요. 버섯류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령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복신은 이렇게 소나무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은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한다. 두통에 좋다. 그래서 이제 복신이라 그러고 그 주변부는 복령이라 그러는데 이건 균사체인데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복령 재배나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재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네. 그리고 요거는 많이 흔해요. 여름에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환기. 예, 이건 제천에서 나오는 환기입니다. 환기. 그 유명한 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근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건 배수가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이제 포크레인을 못 파게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제가 가고 승인이 떨어지면 캐요. 왜냐면 그거를 다른 데 갖다 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농약을 안 친 환기가 인삼공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건 2근이고요. 2년근. 보통은 2년근 안으로 캐는데 요거는 연작을 할 때 3, 4년까지 캐다가 다른 데 이식을 하면 좀 잘 자라는 편입니다. 도라지 다음으로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장생 도라지는 20년까지도 연작 가능해서 다른 데 이식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환기도 좀 이식 재배하고 굵기가 굵으면 좋은데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통 대부분은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캡니다. 자, 이건 방금 저도 재배한다는 지왕이죠. 지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드세요. 이게 바로 마입니다. 마. 예, 이걸 산약이라 그러거든요. 산에서 나온 약, 산약. 그래서 이제 산약이라고도 하는데, 저 이렇게까지 적으면서 할 줄 몰랐어요. 보통 가면 이렇게, 그냥 너는 뭐 하는지 나도 재배할 거다 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뭐 하나 다 적고 가시려고 전부 다 저를 안 보시고, 요 책만 이렇게 다 보시고 계시네. 그래서 안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러신가 봐요.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어디에 많이 쓰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거는 사물탕이라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지왕을 구중부폭을 하면 숙지왕이 되고 또 나중 시간에도 있어요. 작약, 천궁, 당기. 그래서 보통은 음기를 완성시킨다, 혈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이제 사물탕이라 그래요. 요 작물들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배가 잘 되는 것들 때문에 보통 어디에 응용하느냐 이런 맛백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백출, 복령. 방금 얘기한 복령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감초. 감초도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강원도 정성하고 영원에서 재배가 돼서 인삼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 그래요. 매낭국죽 보통 얘기하는 그 사군자예요. 그러니까 한방이 굉장히 음양오행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게 수와 궁합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주도 막 공부한 이유가 요런 궁합이 바로 동양의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역에 응용을 해서 요런 양기를 보충한다. 그래서 사군자탕입니다. 요건 책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쓱 보세요. 왜냐면 나중 강의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계, 계피죠? 육계는 우리나라보다는 베트남 종자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환기를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같이 쓰면 뭐냐,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너무 똑똑하시다. 보통 이렇게 대답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십전대보탕입니다. 이게 바로. 네. 이런 궁합에 맞는 쌍수의 원리로 이제 십전대보탕이라는 양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육계 한기가 쓰면 십전대보탕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요거보다 좀 더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황이 바로 지황 색깔이 새카맣게 되면 뭐하고 비슷해요? 똥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황 자체 무가의 작물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스성이 있어요. 근데 끓이다 보면 혈을 완성시키는데 요런 지황은 내려간다. 사이드를 막아준다. 지황 자체는. 그리고 육계는 배를 따뜻하게 해서 기를 올려준다. 그래서 이제 이 사군자와 사물탕의 조합에서 위아래, 요즘에 노래가 되게 유명한데 위아래를 궁합을 맞춰주는 역할은 이런 식으로 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십전대보탕의 병인병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샘플만 가져온 거니까 이게 혈의 완성과 기의 완성. 그래서 혈과 기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요. 제가 제천에도 가고 요즘에 제가 이제 매년 또 가는 데가 저는 대추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대추를 이제 암양농협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는데 여러분 사과는 대구에서 이제 재배가 안 되는 건 잘 아시죠? 대부분이 다 강원도에서 고냉전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라갔는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인삼도 전남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 올라갔어요. 이미 철원, 양양 이런 데서 땅을 이미 사서요. 거기다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거의 비중이 예전에는 저는 그래도 전남에 하시는 분이 8대 2였는데 거의 5대 5까지 지금은 6대 4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매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트렌드가 계속 올라가는 게 최근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들이 아마 약초들이 이제 조만간은 웬만한 약초는 강원도에서 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온난화가 지금 이 약초에서는 좀 많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런 약초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12번. 자,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런 GAP, 그동안은 이제 유기 가공 식물이라고 알았던 거를 이제 외국 사람들도 너네는 뭐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알기 좋게끔 현재 트렌드는 유기 가공 식품, 유기농, 흔히 이야기하는 유기농을 오르가닉이라는 작물을 그 명칭을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곳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는 인증 제도가 바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생활협회장님이 오세요. 오시면 이제 GAP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좀 많이 아시면 농약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적게 치면서 효율적인 약초를 공부하는 게 바로 그 유기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협회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나중에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국이랑은 가서명 상태예요. 2월 25일 날 FTA 체결이 된 가서명 상태인데 이제 중국 약재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미 FTA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국 약재는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놀라지 마시되,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확약받는 절차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약은 좀 많이 마지막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초를 저는 우리 약초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학교장님께서도 이제 중국의 그 장백산, 그러니까 우리의 백두산의 약초를 들고 오듯이 이제 저도 관심이 많은 이유가 감초는 내몽고 지방에서 굉장히 자생이 잘 돼요. 이제 글리시리진이라는 이런 항암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분명히 강원도에서 재배를 할 때 글리시리진 함량이 좀 낮았어요. 낮아서 인삼공사의 약재로 쓰지 못할 수 있었는데 정말 재배를 잘 하시는 분이 오히려 내몽고 지방보다 글리시리진 함량을 2배로 높여서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재배해서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지 이러시더니 폐암으로 돌아가셔갖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데 그 뒤로 잠깐 감초가 좀 트렌드가 줄어들었다가 현재도 다시 재배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랑 친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해야 돼요. 약초를 많이 재배를 해서 우리만의 약초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황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황기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아스트라갈로딘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내몽고 지방은 정말 나무처럼 돼 있어요. 황기가 제 키보다 더 높은 게 황기예요. 그 감초도 비슷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사막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주근이 굉장히 굵고 성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기 육종을 시키다 보면 아마 내몽고에 맞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내몽고는 많이 가뭄도 심하지만 그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흔히 들이마시고 있는 미세먼지도 그쪽에 원래 항사가 근원지거든요.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재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자, 인삼공사에서 생약제 계약 재배라는 거 과연 무엇이냐?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제 신문에 저는 없죠, 물론. 저가 모셨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 자, 계약 재배를 보통 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뭐 GAP, 그러니까 경북 영천에 그 생약제들이 굉장히 재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작약인데 작약도 지금 인삼공사랑 아직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백작약, 뭐 적작약 얘기하는데 백출, 뭐 석창포 이런 것들이 계약 재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저는 인삼공사에 몸을 담다 왔다 보니까 왜 계속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현재의 약초 재배에서 가장 취약점은 이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인삼공사 계약 재배한다 이러면 이분들이 농가 현지 가시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세요. 나는 약초를 치는데 반감기, 그러니까 약이 분해되는 반감기가 이틀짜리. 그러니까 4일이면 약이 없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금은병이나 뿌리 썩은 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약초도 지금 재배 잘하시는 분들 서로 경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삼공사 들어가는 인삼 기준으로 이런 어떤 안전검사를 하느냐. 저는 이게 좀 많이 널리 퍼져서 여러분들도 좀 안전성에 관심이 많으면 재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인삼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는요, 생약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토양을 먼저 검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전에 내가 올해 지향을 캘 건데, 지향을 캘 때 이게 좋은 지향인가 안 좋은 지향인가를 근처에 있는 농진청에 시료 분석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농가가 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토양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은 묘삼부터 성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묘삼부터 농약이 없는지, 묘삼에도 농약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5년째가 됐을 때도 캐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캐러 가면, 이제 저 가면 인상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캐러 왔어요. 이러면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좀 웬만큼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먹고 가. 이러면 이제 밥을 먹고, 뜨고 갈게요. 이러면 이번엔 잘 돼야지. 왜냐? 이거 인삼공사에서 계약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매 단가가 최소 5억이에요. 한 해 캘 때 최소 5억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농약이 나오면 전량 계약을 안 해요. 본인 명의로 된 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100억까지 생기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조심스럽죠. 이분들이 6년 동안의 결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올해는 잘 되겠지? 뭐, 탈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늘 매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면 캐고, 이제 1차 안정성 검사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정성 검사가 시작된 것만 아니에요. 2차적으로도 또 캐기 전 일주일 전에 가서 안전 검사를 또 합니다. 마지막에 물 넣을 때 농약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검사 또 해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인삼공사 계약 재배하시는 분들은 농약에 손도 안 댑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까지 검사하는 게 제 모습인데요. 뒷모습이. 최종 안전성 검사를 하기까지에 지금은 제가 할 때는 262가지였는데 지금은 400 이상까지 해요. 그거를 밤에 제가 이거 시료 채취해서 HPLC라는 기계에 딱 올리고요. 다음날 퇴근하면 농가 분석이 다 끝나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아예 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딱 2가지 종으로만 재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굉장히 개발됐다는 거. 자, 요거는 계약 재배 신청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생약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 아까 얘기했지만 강양에 가서 복분자 현황을 보고 조합에 농협이나 아니면 관할 조합에 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예정지 신청을 하고 그 현재 복분자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전에 토양 검사도 저희가 하고 이래서 최종 계약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트렌드는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약초를 그 한약으로 가는 곳들은 다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우수 한약 유통사업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자, 제가 제천에서 저는 이제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중에 그 제천 거를 만들어서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검사가 끝나서 소비자한테 갈 때 이거만큼은 KS 마크보다 더 좋다. 이런 우수 한약재를 저장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5군데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진안에서는 이제 홍삼 위주로 돼 있고, 제천에서는 지금 인삼공사가 맡아서 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변경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평창에서는 당귀가 있고, 안동에서는 이제 지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약재가 많습니다. 안동하고 평창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순도 많이 들어보셨죠? 1박 2일에서 약초 재배지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조합장님이 김행중 조합장님이라 워낙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도 이런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품종을 다양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인삼공사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5개 군데에서 나오는 걸 우수 한약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제천에서 맡았고요. 이제 한약재 가공 공장이라는 거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거에 바로 이제 허브 클러스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약초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만 하면은 이제 근처에서 제가 농작물만 키우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학교가 설립되고 좀 더 커지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가 돼요. 생산물부터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여러 가지 협약이 맺어질 거라고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여러분도 궁금해하시지만 안전성이거든요. 그런 안전성이 보장된 게 바로 여러분 손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유통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황기를 이제 제천 우수한약재 지원센터 가면 황기를 직접 자르고요. 이런 식으로 절단도 하고 세척기를 한 번에 2톤의 물이 나와서 다 세척을 하면서 젖은 상태에서 절단도 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로 다 말려요.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까지 되어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당기가 평창에 입고가 되면 계약 재배한 당기들이 들어가서 바로 당기가 수분이 없으면 잘 안 잘리거든요. 바로 있을 때 잘려서 이제 당귀 미는 혈액순환에 좋고 당귀 씨는 또 몸 보신에 좋아요. 혈액을 만들어준다 보통 얘기하는데 요걸 좀 따로 분해해서 포장도 되고 현재 의약품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제가 알던 분들이 이렇게 막 TV에도 막 신문에도 나와서 되게 신기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제 약초를 재배할 때 목표를 어떻게 두고 계신가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산청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런 강의도 해보고 여러 군데에서 해보면 여러분께서 늘 저한테 질문한 1번은 어떤 약을 재배해야 돼요? 뭐 이러시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보통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차가 지금 엔진이 툴툴거리는데 왜 그래요? 이러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기온인지, 어떤 토질인지, 어떤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그 사질양토인지, 질토인지, 이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게 클러스터화가 되면 지식 공유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바로 이런 클러스터들을 좀 알아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귀농에서 지금 현재 백두대간 지금은 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약초 마을을 만드신 분도 오가피나 여러 가지를 재배를 해서 가시오가피를 생산을 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경남 삼청에는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예, 엑스포 하실 때 이제 약초 재배 단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약초도 재배하고 현재 유통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산청이 정말 지리산 앞이라는 것도 가서 알았죠. 그 정도로 고랭지구 약초 재배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재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재배를 할 때 첫걸음이 된다면 요즘에 TV에서는 과연 뭐가 나오는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 TV를 안 보거든요. 거의 하루에 4시간밖에 요즘 못 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손님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물어봐요. 어성초 있어요? 언제 한번 그랬거든요. 이게 벌써 2년 다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의사분께서, 일반 양의사분이세요? 양의사분께서 자기가 옛날에는 두피가 없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많이 났다. 이거 안 보신 분도 계세요? 모르신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거의 있으시구나. 근데 이제 TV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발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의사분께서 이제 어성초와 이제 자소엽, 이 깻잎이에요. 깻잎인데 약간 자색이 나는 거죠. 대학 때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실험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녹차를 섞어가지고 이제 뭐 알코올주에 담궈서 이제 한 3, 4개월을 썼더니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어떤 핫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성초가 씨앗이 말랐습니다.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상태고 뭐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서 이게 어성초예요. 이거는 제가 재배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제가 이게 트렌드가 되고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예비군 훈련 갔던 장 앞에 어성초가 되게 많아갖고 이거 어성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봤더니 야 거기 밭 전체에 어성초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이제 노지라서 와 이게 자생이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야 이걸 다 가져가셨구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요런 어성초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재배하실 때 꼭 아셔야 될 건 요런 거를 일단은 효능 이게 효과가 이분께서는 얘기하실 때 이제 양방 기전으로 남자 머리가 빠지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빠져요.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자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만들어주는 또 호르몬이 있어요. 이제 뭐 어려운 말로 5-HTA라고 그러는데 그 호르몬의 전구체를 억제해준 약이 흔히 여러분 복용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피네스테라이드라는 그런 성분인데 요 약이 그런 대용의 역할을 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의견은 좀 반대하고요. 왜냐 이게 실험 절차를 거치거나 제가 아무리 논문을 찾아봐도 이런 계통의 실험한 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요런 동명의 약초가 트렌드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 황금이나 이런 약초를 넣어서 항염증 작용. 염증이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샴푸도 되게 계면활성화제 많이 쓰시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염증 물질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발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어떻던가요? 나는 건 모르겠고요. 네. 지금 바르고 나오는 거. 네. 아 바르고 나오셨어요? 네, 매일 바르니까. 네. 나는 건 네. 모르겠고. 네. 감아보면은 네. 빠지는 건 좀 덜 빠져. 아, 들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동종의 계열을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저는 모발에 관심이 원래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입니다. 호르몬 테라피는 어떠한 가정에서도 바로 효과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3개월 동안 효과를 봤다는 분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염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호르몬 테라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갑상선 때문에도 병원에서 약 드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드시는 이제 노란색 약을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갑상선 테라피도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하세요. 몸에서 갑상선이 좀 잘 나오나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호르몬 테라피도 여자분들은 앞머리가 많이 빠져요. 밑머리처럼 이렇게 소갈머리도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앞에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이 많이 없어지면서 많이 빠지는데 그런 염증 작용을 위해서 쓰신다면 반드시 알코올 그 증류주에 묻히는 거를 오랫동안 담그셔서 이게 없어질 동안은 기다리셔야 돼요.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발효가 좀 된 상태에서 쓰셔야 되는 거.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호르몬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편안하게 아무 이상이 없으시면 3개월 동안 쓰시되 이상이 있으면 중단을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여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써보시라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차처럼 드실 필요 없어요. 이게 약간 차로 드시면 제 생각에는 위장장애 분명히 있거든요. 차조기업은 발효가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차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실 때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테라피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이게 한양방이에요. 양방과 한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마켓이나 뭐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에서 어성초 샴푸가 1098% 매출 급증했습니다. 엄청나죠? 단일 매출 사상 집계가 안 된대요.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판매가 많아서 도저히 이게 집계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성초를 쓰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3만 원이었던 게 4만 원, 6만 3천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당. 그 다음에 좀 내려가긴 하는데 앞으로 어성초는 계속 오를까요? 네? 제가 감히 장담을 하면 2, 3년 안에 어성초 때문에 망하시는 분이 아마 한두 분은 계시지 않을까. 왜냐, 우리나라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는 배추하고 양파예요. 양파 아시잖아요, 양파. 양파가 지금 올해 최저예요. 지금 가락시장 가면 양파 큰 게 10,000원도 안 해요. 2만 원 줄 테니까 2개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를 2만 원치를 사고 그러는데 제가 양파가 정말 많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농가의 어떤 좀 취약점도 되지만 좀 걱정거리도 돼요. 이게 작물의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시는 것도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성초가 만약에 이제 대박이라고 해서 너무 그 트렌드를 뒤늦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본인이 재배를 잘할 수 있는 어종을 일단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약초는 뭘 재배할까? 저도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이제 저도 인사공사니까 나름 공사 계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뭐 할까 이런 걱정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농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떤 약초를 재배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걸 할까 할 때 1번은 일단 본인이 이 토양에 맞는 성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밭이 어떤 성격인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노지가 있다, 시골에 땅이 좀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노지에 가서 남들한테 뭐 캘까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 땅은 어디에 있고 배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근에 그게 모르면 주변에 어떤 한약이 재배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곳에 이미 신경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약초들이 어떻게 재배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를 먼저 접한 다음에, 아직은 이제 전문 농업인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만의 농지에 본인만의 약초를 재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내가 혹시나 나중에 이게 내 밭보다 규모가 많이 커졌다. 이웃집 밭도 포함되고 막 이제 10,000평, 1,000평 단위로 넘어갔다. 이제 헥타르다. 이러실 때부터는 반드시 유통 채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많이 재배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근처에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는지, 이런 트렌드를 가져주는지, 가주지 않으면 떼쓰셔라도 농협을 바꾸셔야죠.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경북에 약초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가 안 된다 그러면 약초 재배하는 협동조합도 생겼어요. 이미 많아요. 그런 곳에서 수매가 가능하면은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인터넷인데, 인터넷은 소매로 사기 때문에 일단 이런 클러스터 단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꼭 알아보셔야 돼요. 자, 저는 보통 얘기할 때 약초가 재배할 때 좀 이제 다시 요약하면 도지생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두둑의 높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다음에 토질도 관리하듯이, 그 다음에 병해충이 그 지역에만 잘 나는 병해충이 있어요. 이제 녹병이나 이런 것도 자격에 맞는 병, 그 밑에 나중에 가정에 있더라고요. 그런 병해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지생약, 그러니까 작약을 가실 때 경북 영천에 가시면 경북 영천에 그 농진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작약 재배 기술이란 강의도 이미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작약두를 가지고 심거든요. 작약두도 거기 사이트 가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늘 강조하지만 유통 채널이 얼마만큼 확보가 됐냐. 그래서 좀 계약 재배가 편하겠죠. 요즘에 한방 기업에서 약초 미리 계약 재배 많이 해요. 왜냐, 한약재들도 미리 어차피 중요 약재들은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뭐 약재가 나오는지 너랑 계약 재배하겠다. 이게 제천에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미리 제천의 농가와 계약을 해놔요. 이거 나오는 거는 키로수 재서 내가 다 살게.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인삼이 지금 법이 바뀐다고 그게 문제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기술 재배예요. 무조건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재배를 하시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이제 앞으로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신 여러분들을 아마 나중에는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뿌리 생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염류는 좀 재배하기 쉽거든요, 사실. 농약을 좀 잘 치고 스킬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만 조심하면 되는데, 뿌리는 정말 다이내믹해요. 내가 이걸 캘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유리에다가 심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 지왕 장사, 그 농지 잘하시는 분, 인삼 잘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약간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6년 인삼 재배할 때 남들은 안 하지만 나는 경수시설을 이미 다 마련해놔요. 스프링클러가 하루에 8번 돌아가요.
근처 요지에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임산밭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시설이면. 그게 바로 핵심은 이제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배수가 잘 되면서 물이 말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냉지를 올려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제 냉해야 돼요. 한약재는 여름에 정말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한약재를 막 저희가 차광막을 씌울 수도 없기 때문에 한약재에서 키포인트는 여름을 잘 버텨야 돼요. 작약도 그렇지만 청궁이 항상 아무리 높은 곳에 지어도 뿌리 썩은 병에 걸려갖고 다 썩어요. 해서 이제 전화 와서 농약 쳐야 된다고, 뿌리 썩는다고. 뿌리 썩은 병은 농약을 많이 친다고 그렇다고 보존되지 않아요. 일단은 무조건 냉해야 돼요. 그런 기술들은 나중에 알게 되시는데 그런 냉하고 물이 잘 나오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둑의 높이를 약초를 식재할 때 50cm 이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농사해보면 아시겠지만 50cm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노지에 들어갈 때는 한 번은 돈 내고 근처 농협에서 트랙터 갖고 와서 이제 쪼디약이나 이런 되게 기계들이 한 막 1억 5천씩 하거든요. 제가 살 수도 없고 근처 노지 하시는 분들한테 일비를 드리고 제가 와서 한번 두둑을 되게 2번 파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굵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산지에서 물이 흐르면 그 산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본인이 파이프 작업도 하셔야 돼요.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배수 시스템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좀 저도 힘들어갖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배수 시스템을 만들면 계속 농사 지으실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그거 꼭 까먹지 마시고 두둑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대충 30에서 50 이러는데 저는 만약에 뿌리 생약이나 하여튼 약초 재배를 하실 때 뿌리 작물도 신경이 쓰인다 싶으시면은 두둑의 높이는 반드시 신경을 써달라. 이건 항상 강조합니다. 중국은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도지 약재가, 그러니까 지역 약재가 활성화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청궁이요, 청궁. 청궁이 궁은 활자 모양이라서 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자가 내릴 천자, 이게 물이 아니고요. 이게 스찬성. 사천성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궁은 천자가 이 스찬성에서 나오는 지역이 활성화돼 있다. 중국은 말씀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약초 재배 단지, 그러니까 중의학 발전에 이미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호주산이라 호주산이라기보다는 호주 교포라서 이제 호주도 가보면 중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약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거든요. 거기 분들은 어떤 중의학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도 많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각 재배지에서 나오는 생약재의 품질 인증 마크도 붙여서 일반 자기 자녀들한테 먹이는 시스템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인 1자녀가 좀 풀린 데도 있지만 1인 1자녀인데 이 자녀가 키도 잘 크고 잘생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작년에 뉴질랜드도 다녀왔지만 뉴질랜드 녹용의 이미 80% 이상의 녹용은 전부 다 전량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중국에서 홍콩을 갔다가 제일 좋은 부분을 잘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스템도 목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녹용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지금 한약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이 약을 먼저 획득을 하느냐가 돈의 첫걸음이 될 정도로 너무 값이 많이 올라요. 그 정도로 이미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생약제, 도지 생약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도 약초 재배가 활성화돼 있어요. 경주에서는 4.3도 나오고 안동에서는 아까 얘기한 상약도 많고요. 청궁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영양이나 울진은 좀 고랭지거든요. 가보면 이제 청궁 재배 단지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농지를 이제 견학을 나중에 혹시나 원하시면 가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산지에 재배가 있는 곳이 본인의 땅이 속해 있으면 이런 거부터 재배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찍으실 필요 없고요. 생활협회장님 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저는 협회장님 안 오실 줄 알고 스크랩했는데 저보다 많이 트렌드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허브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맹문동이 굉장히 비싸요. 거심을 한 맹문동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도 인삼공사에서 전량 사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약초가 주산지가 형성이 되면 농가에서 재배 기술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 활성화되듯이 우리나라도 하나의 주산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이게 클러스터화되고 6시 내 고향부터 여러 방송에서 많이 매체화가 되면 하나의 큰 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제 열심히 이제 종방으로 가고 있는데요. 별초, 상초와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거, 크기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말만 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가 몇 센치면 특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죠. 해서 이제 암양 농협이나 지금은 군위에도 많고 대추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대추가 생각보다 좀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원래 열매 과실은 농약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GAP 과정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당도가 높을수록 엄청난 벌레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커스는 열매 과실은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하니까 생각나네. 미세먼지는 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처럼 미세먼지가 많으신 날은 열심히 보면 제가 이제 잠실에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데 석촌호수를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특히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황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문헌에 있어요. 황사. 그러니까 이상한 황색 바람이 온다, 모래바람 같다, 이런 맛이 모래다 이랬는데 지금은 황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라 쓰는 이유는 우리 몸의 혈액에는요, 황사가 들어오면 필터링이 돼요. 폐포에서 이걸 필터링을 해주는데 미세먼지는 그 필터링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폐포 안으로.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서 저처럼 이제 건강하신 남자분들이 저도 거의 매일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을 가고 이제 하는 편인데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저는 나가서 운동 안 합니다. 실내에서 운동하지. 근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뭐 이 정도야. 그런 분들은 더 많이 흡입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뭐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늘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전하고 달라요. 어르신분들이 그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애들 보면 천시관절이 굉장히 높고요. 비염, 아토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폐포 자체가 약한 것도 있지만 필터링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미세먼지에 중금속 카드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요, 몸에서. 그래서 삼겹살 드신다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아직 과학적으로는 삼겹살이 뭐 그런 게 입증이 안 됐지만 저 같으면 이제 오히려 약초 중에서 이런 기관지에 좋은, 아까도 뭐 맹문동도 그런 게 있었죠. 맹문동이나 뭐 도라지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폐의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폐포의 크기를 넓혀주고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나중에 그런 걸 도라지를 좋아해서 드시게 되면 드시고 나서 운동도 30분 후에 하라고 그래요. 폐포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가 뛰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포를 미리 키워두시면 연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다시 들어와서 산수유나 구기자에 많이 붙어요. 당이 많으니까. 대추에도 많이 붙어요. 그래서 막판 되면 마지막에 이제 종래 캐로 가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런 미세먼지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래서 제가 약초는 좀 나중에 한 번씩은 세척을 하면 거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달이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세척 과정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추가 당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붙고 이러면 농약을 안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기술 재배력이 왔느냐, 그 인삼공사가 수매하기가 한 2, 3주 걸리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농약을 안 쳐도 썩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재배를 잘 시켜요. 저는 안 가르쳐 줘서 제가 그 기술을 모르겠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열매 과실도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거는 여담이고요. 제가 강의 나가면 여담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녀요. 다니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아시는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니까 이런 트렌드가 많다는 거.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약초가 재배되고 있고 산업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건 없어요, 거기. 콩이요. 콩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콩이 대두단백이라고 보통 예고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콩도 약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콩이 그냥 두부로도 많이 드시고 두유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가공식품의 단계고요. 그게 여러 가지 추출 정제 작업을 거치게 되면 약으로 많이 쓰여요.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도 대두단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요거를 변성해서 예전에 중국에서 나오는 콩은 약간 레드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빨간색이 있어요. 그 누룩처럼 생긴 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의약품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써서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기 좋아하실 때 생기는 동물성 지방하고 다른 식물 스테롤을 만들어주는 작용이 높아요. 그게 바로 여기 써있는 파이토스테롤, 피토스테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으로도 이미 의약품으로도 쓰고 있고 그 중에서 올리고당이나 뭐 소이 올리고라는 걸 써서 뭐 맛도 있게 하지만 사실 이 올리고는 여러분들의 어떤 혈행의 개선이나 혈장의 활력소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소프라본,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요. 요거는 여성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이 와서 열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시라는 게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오잖아요. 이제 그 중에도 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오히려 애들이 되게 뚱뚱해서 와요. 그래서 성조숙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좀 콩단백을 좀 줄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생리가 끝날 때쯤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끝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콩을 많이 드셔서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좀 힘드셔도. 왜냐?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면 뼈가 빠져요. 그래서 그걸 그게 늦어버리면 골다공증 약을 나중엔 드시잖아요. 어차피 약을 드시게 될 거면 좋은 거 먼저 드시라고 보통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대두도 여러 효능으로 쓰고 있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년도에요. 타임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드한 거를 많이 광고를 합니다. 이런 타임지에서 자, 얼버 메디슨 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초가 대박이 났다라고 광고지가 그러니까 메인 표지에 실렸었어요. 실제로 99년도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민의 8천만 명이 매일 하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초를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미국을 가시게 되거나 해외를 가시게 될 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편의점에 가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많이 팔잖아요. 약국 가서 건강식품도 있듯이 가면 그 중에 80% 이상이 미국은 이미 약초를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근원이 우리나라의 한의학일 수도 있지만 아유르베다 의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사람들은 수술비가 비싸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햄버거를 좋아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다른 식의 식물 스테롤을 이런 약초를 기반으로 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자,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삼성전자에 맞먹어요. 30조 가량이거든요. 이런 삼성전자의 벌금, 아까 삼성전자가 더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맞먹을 만큼 미국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 80%니까 약초 테라피로 되어 있는 식품을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미국이 영어가 어려워서 이건 뭐에 쓰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통 드시는 게 눈이 안 좋아지신다. 내가 약간 백내장기가 있다. 그래서 뭐 약국 가서 뭐 좀 사드세요. 이래서 보통 뭐 드시는 약들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지금 아직까지는 식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 기반이에요. 거기에서 추출된 것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정제 기술이 아직은 그 눈의 망막의 영양 공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재 여러분들의 약초를 의약품으로 정제한 걸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호주를 갔더니 메인 스트리트에, 그러니까 증권가 거리, 우리나라 역삼동 같은 거리에 갔더니 T2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T2. 뭐지?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가서.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스타벅스가 아니고 무슨 T2가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안이 굉장히 이뻐요.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이게 뭘까? 되게 뭐 차 그릇도 팔고 그래서 뭘까 했더니 전부 다 어블 메디슨. 그러니까 약초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현지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한대요. 근데 그 호주에서는 예전부터 호주에서 나는 약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쓰는 집 물었을 때 쓰는 버물리 같은 게 호주에는 이제 파파야라는 기존 성분의 약초 빨간 약이 있어요. 그 튜브처럼 됐는데 그거를 이미 호주 사람들은 많이 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약초를 좋아해서 우리는 오설록 같은 게 있죠. 여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한방차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굉장히 붐이 난 지가 오래됐고요.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게 호주 사람이 중국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약초의 의학을 좀 배우고 일본 갔더니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칸포 의학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약초 의학은 이제 칸포와 그 중의학과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거 좀 많이 배웠으면 좋은데 이제 그거를 믹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말아서 이제 테라피를 하고 많이 먹어요. 호주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먹고요. 현재도 활성화돼 있어서 매출액 규모, 그러니까 한방차 프랜차이즈죠. 이게 675억 원 정도의 규모예요.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여기는 없지만 비슷합니다. 공차라는 게 있어요. 아마 시흥에도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공차 하면 잘 모르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공차를 이제 알아요. 공차가 중국에서 황제한테 조공을 바치는 차, 이래서 공차예요. 이 공차가 대만의 이런 한방차 프랜차이즈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돼서 이게 콩고물, 떡고물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차 안에. 블랙 미클티 안에 떡고물이 들어있어서 이걸 빨아먹는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그 현지화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방 시장을 조금 이제 선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설록 같은 게 브랜드화가 좀 잘 됐으면 그렇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미국은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을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연물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할 때 이게 약초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약초가 의약품이 된다면 전량 미국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지금 이제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는 걸 좀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여기 보면 텍사스 브레비플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탁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목나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때 이제 주목나무인데 요게 안티캐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암제예요. 암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부드럽게 내가 폐암 걸렸는데 다른 거 가지고 알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산병원에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넣는 게 이제 텍솔이거든요. 텍솔을 먼저 처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선두예요.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약초예요. 여러분 아스피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80ml, 100ml 베이비 아스피린 없어졌으니까 뭐 100ml 뭐 다 드시잖아요. 한 번씩은 드셔보셨고 해열작용에 있는 아스피린 용량이 있고
이런 혈액 유지를 위해서 아스피린 프로텍트라는 게 있잖아요. 100ml인데 이런 100ml, 120ml도 있는데 이런 걸 드시는 이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추출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독일이 개발해서 아스피린이 대박이 났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독일 바이엘 본사를 갔더니 이제 독일은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네 의학은 이걸 아직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미 의학화시킨 지가 100년이 지났다. 이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한방 의료기기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독일은 한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을 많이 쓰고 있고, 요게 보시면 요거 좀 이쁜 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면 큰일 나죠. 이제 여기 약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 요 양귀비예요. 실질적으로 코데인 물질을 추출해서 여러분들 기관지 기침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거나 주사 놨는 게 이제 정신성 의약품이나 혹은 마약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기침을 내려가게 한다. 그래서 이런 약초도 쓰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요건 마항이라는 건데, 마항은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슈도에페드린, 그러니까 에페드린에 약간 가짜처럼 보이는 에페드린이 있어요. 이게 코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슈도에페드린은 이미 그 의약품 정제화가 됐지만 사실은 그 근원도 약초에서 나왔다는 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데서 시험 낼 때 많이 써서 이거 쓱 보여주고 다음에 시험 쳐요, 그냥. 다른 분들한테. 근데 이건 좀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 자, 제가 이 약장수 같죠? 혈관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막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진코미 많이 예전부터 광고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 연령대 분들은 진코미 모르신 분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넥신도 활성화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의 은행일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의약품이죠. 의약품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초 혈행 개선. 그러니까 내가 손발 저린다. 아까처럼 당귀 밑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혈행 개선의 목표로 뒀을 때는 이런 은행잎을 의약품으로 쓰고 있어요. 독일에서도요. 프랑스에서도요. 근데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예방 목적.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하고 똑같이 아스피린 100ml처럼 이 진코민 같은 것들이 그 100ml 적혀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편의점에서 그냥 사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막 한 번에 막 3알씩 막 털어서 막 드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약품으로 만드는 건 이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혈관 계통의 플라빅스나 뭐 이런 계통의 약물, 그러니까 내가 뇌졸중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약물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좀 건강한데 약간 말초 혈행 개선이 있다 이러시면 이런 의약품을 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약초에서 생산된 거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청송에서 나오는 은행잎은 SK에서 다 정제를 해서 전량 독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잎의 생산량에 따라 독일의 약값이 좌지우지가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은행잎은 정제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SK 직원은 아니지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약초는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보테니칼, 그러니까 약초학이 발전이 돼서 그냥 먹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의약품처럼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우리가 접하듯이 약초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요즘에 감기 걸리시면 약국 가면 가루약 주잖아요. 저도 막 가루약 많이 드리는데 그게 이제 가루로 분리해서 정제하고 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이거 추출 분말을 이제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게 되고, 요게 좀 더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이제 천연물 신약, 천연물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계통이 맞는 거죠. 자, 이거 강의하면 다음 분이 되게 짜증나실 텐데 이거 강의 밑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강의에. 자, 이게 아까 얘기한 텍솔만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회사에서 이 텍솔을 만들어서 그 주목나무에서 개발된 항암제로 12억 불,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요. 이상하게도 아무리 암 계통은
그 매년 신약 비슷한 게 나와요. 올해도 GSK에서 폐암 관련해서 신약이 나왔어요. 그런 항암 계통들의 약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부작용, 뭐 머리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막 알러지도 나고 그러거든요. 막 들숨도 안 쉬어지고 이러거든요. 암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들어올 때 보통 텍솔을 먼저 들어가거든요. 텍솔에 다른 것도 섞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천연물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물은 들어갔을 때 좀 부드럽게 뭔가가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의약품이 됐을 때 지금처럼 이런 항암제가 되면 의약품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매의 돈의 가치가 생깁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먹는 거가 1대 10대 수십으로 보면 이런 의약품이 정제가 돼서 신약이 되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천연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약초 중심으로 의약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글이 많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쉬워야 되잖아요. 일단 봐야 돼요, 일단. 많이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도 좀 글이 많지만, 자, 요게 뭐냐. 여러분 중에 요거 안 드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드셨고요. 관절약 때문에 드시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스정이라는 거 아마 처방을 한두 번씩은 병원에서 받으신 분은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저도 하도 마라톤을 많이 해갖고 연골이 한쪽이 나갔고 이걸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요 약은 100% 한약입니다. 네. 여러분이 드셨던 조인스정은 양약이 아닙니다. 성분이 100% 한약에서 추출했습니다.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위령성 관루근 하고초라는 거를 관절염 치료제로 만들어서 천연물 신약의 어떤 대표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약품 중에 몇 개는 이제 약초가 굉장히 많겠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약초가 이제 개발이 되면 재배지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티레는 더 많이 드셨을 거예요. 감기가 걸렸다. 선생님 너무 속이 쓰려요. 보면 보통은 우리가 약국에서 겔포스 먹잖아요. 그런 어떤 마그네슘 제제 그런 거 알긴사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건 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적당할 때는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양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는 양약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하지만 필요할 거 이상으로 약을 쓰는 거는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조인스정은 일반 위벽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PI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위산이 나오는 걸 좀 막아주는 신약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요즘에는 뭐 빨아먹는 겔포스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에어업에서 추출을 80%를 했더니 위산 점막을 자극시키는 게 많이 완화가 됐더라라는 승인이 떨어져서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약의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5, 6년 때 많았는데 이게 이제 10년 지나면 카피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많이 지금 떨어진 건 있던데 아직 이 오리지널리티는 약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저도 많이 이제 접하고 많이 권장하고 처방만 돼요, 이건. 이제 저도 이제 기침가래가 있을 때 한약을 계속 먹고요. 이제 안 되면 요것만 받아와요. 그래서 요것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양약을 주시면 뭐 안 먹고 마는데 이게 바로 한약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받는 시네추라라는 시럽이 이게 여기서 저희 약업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박이 났다. 양국약품에서 만든 약인데 이게 시네추라가 보통은 아이비업이라는 서양의 약초가 있어요. 그게 원래 기관지에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수세미도 많이 쓰시죠? 기침에 원래 수세미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유럽에서 오리지널인데 서양 아이비업을 많이 썼어요. 요 아이비업을 정제해서 알코올에 담궈서 꿀하고 같이 먹었더니 애들이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아이비업을 우리나라 수세미처럼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그게 의약품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이 의약품에 연구진에서 황년이라는
동양의 약초를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연구를 해서 쥐실험도 거치고 임상을 거쳐서 의약품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처방 판매율 재작년까지는 1위였어요. 그랬더니 기침 증상도 개선하지만 IVF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더라는 거죠. 기침이 빨리 가라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년이라는 한약을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황자가, 여러분 황기 아까 얘기했죠? 또 아까 지황도 얘기했죠? 숙지황. 왜 황자가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여담이고요. 왜 황이 들어가지? 그 근원이 황제내경에서 나옵니다. 황제가 우리가 아까 공차처럼 황제 신농씨라는 엄청난 한약학자의 중국의 한약학자가 맛을 보고 약의 평가를 다 해놨어요. 근데 요런 약들이 후세에 가면 요 약은 감히 황제한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좋다. 그래서 이제 황자가 붙은 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황년도 같은 계통이고 숙지황도 그렇고요. 대황도 그렇겠죠. 황금, 황년, 황백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숙지황, 뭐 황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황기를 이제 오래 달여서 먹게 되면 이제 양방적으로는 이제 아스트라갈로딘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어떤 양방에서는 아직 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개념의 영어가 없어요. 그냥 바이라민, 비타민 계통이에요. 비타민 계통의 개념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약을 먹듯이 여름에 삼계탕을 드시면 기가 강해지는데 느끼시잖아요. 이게 보기,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을 올리는 건데 이 기운을 확실히 높이는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황제가 내려주신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자, 이런 황년을 넣었더니 굉장히 우수하더라. 여러분도 이제 한국의 분홍들 안에 약초 분홍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분들 중에 한 분도 어느 순간 제가 또 놀러를 가서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재배가 잘 되나요? 이러면 안 가르쳐 줄래?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벌써 이렇게 2008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농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대요.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농진청 가서 시료 분석하고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해석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당귀는요, 함승주 조합장님이 서울대 농대 출신이세요. 농대 출신이라 우수한 약초를 잘 재배하는 요법을 만들고 조합장님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약초도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생산이 잘 되니까 우리도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제 의견이고요. 요거는 없는 건데 이게 3일 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때는 어느 분이 저한테 민들레를 계속 먹으면 염증이 좋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들레 많이 먹으면 좋나요? 당연히 좋겠죠. 보통은 청열해독약이라고 이제 한방에서는 포공용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약초도 민들레도 약초입니다. 약초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민들레는 많이 잘못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궁합 같은 것도 이제 공부를 해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한방 쪽에만 치우치는 것보다 양한방이 같이 가는 길을 계속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군자탕. 왜 4가지를 쓸까요? 그냥 하나만 먹지. 너네는 왜 4가지 먹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뭐 군신자사 이런 거 왜 하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도 사주는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거든요. 8자 간이 맞춰질 때 그 자에 내가 태어난 해에 그 해의 기운이 주봉이에요. 일봉. 일봉의 기운이 내가 물이다. 이제 저는 물인데 물이면 옆에 상생하는 받침이 내가 물이면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해 뭐 목화, 토금수 뭐 어려운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생수. 그러니까 쇠가 물을 돋궈줘요. 그래서 주변에 쇠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애들 장명 지을 때 지금도 장명소가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발전돼도 이런 고전의학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서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역학이 중국에서도 원래 나왔지만 중국에서도 비슷한 게 많고요. 이런 사주팔자도 그런 식으로 유래가 됐는데 이런 군신자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군신자까지 제가 적었는데 요게 한방적으로도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 가장 큰 거는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거죠. 단백 성분이 한 가지만 썼는데 숙지향, 지향 제가 얘기했죠. 지향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지향을 먹으면 이상하게 설사를 많이 해요 이러거든요. 당연히 설사하죠. 지향은 무가의 식물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음의 식물이에요. 내려가라고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설사를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게 구중급폭, 구중 9번 찌고 말리고 이러면서 그 성분이 줄어들면서 어떤 혈액을 왕성하게 된다라고 한방 고서에 적혀 있는데 그거를 양방적으로 공부를 해봤더니 5-HMF 그러니까 당 성분이 많아져서 이게 혈액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또 부작용이 나는데 산약, 말을 같이 넣었더니 장에서 흡수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단백 성분이 궁합이 맞듯이 이게 오리지널이 이 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런 우수성이 함유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 나가시면 굉장히 아마 많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가 보통은 오가피 먹으면 좋냐고 해서 너도 나도 오가피 한때는 다 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육창수 교수님이 엄청 유명해지셔서 그런 건데 저희 육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다가오시는데도 약초캐로 다니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진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언젠간 밝혀져. 근데 우리가 언젠가 밝혀지는 거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그 근원이 어느 건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원리들도 공부를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접점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좀 갈색인데 이거는 한번 초를 했어요. 좀 구운 거예요. 우엉. 지금 살 빼는 것 때문에 우엉 많이 들어보셨죠? 식이섬유 많고 어디 TV에 어디 나와서 엄청나게 우엉이 팔리던 것 같은데 우엉 많이 먹어도 설사를 합니다. 우엉 많이 먹어도. 왜냐? 우엉의 약성분은 고한, 쓰고 차가워요. 냉한 게 아니에요. 한자를 써요. 고한, 엄청 차가워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열이 많으면 좀 좋겠죠. 약간 뭐 열성태음인 분들이나 좀 약간 열이 많고 항상 저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저는 땀을 안 흘리잖아요. 많이 그나마.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약간 냉성인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엄청나게 설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엉차를 안 먹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우엉차를 TV에 나오면은 그냥 우엉이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 군신자사가 안 된 거니까 생강을 같이 넣어 드시던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강삼조이라 그러잖아요. 생강에 대추 같이 넣는다 해서 강삼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추 조자 2개 넣는다. 생강 3뿌리에 대추 2개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군신자사를 좀 맞추시는 게 아마 드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섬유소가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접할 때도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심하십시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요. 요거는 다른 분보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잘 모른다. 광항하고 울금의 차이 아시는 분? 나는 광항과 울금의 차이를 안다. 광항은 인도에서 나고 우리나라에서 나고. 아닙니다. 목이 찬 사람이 먹고 네. 울금은 따뜻한 사람이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광항은 커리어에서는 오뚜기 칼에 광항이 많이 들었다 그러고 어디서는 울금이 막 6시 내고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저도 이게 이거는 진도에 많습니다. 진도에 많아서 이제 제가 종자를 진도 농진청에서 이제 뿌리를 요즘에는 누가 진도까지 갑니까? 그냥 택배로 보내달라 그러면 종근 줘요. 예, 사이트 들어가셔서 예, 종근 사서 저도 아까 보셨지만 심었거든요. 생강가는 생강 재배 잘 되잖아요. 굉장히 재배 잘 돼요. 그래서 강황이 막 엄청 크게 종자가 재배 잘 되거든요. 이제 이거가 뭘지 궁금하시면 식품 원재료 검색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검색을 해서 아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랬더니 뭐냐 원재료는 강황인데 울금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황은 울금하고 똑같아요. 다른 이름 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달을 이자 써서 이명의 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문헌화가 됐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울금을 한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관심이 많아서 이거에 기원까지 갔어요. 이제 기원까지 가서 전남 농진청도 자문을 받고 식약청에도 자문을 받았더니 우리나라는 결국에 강황이 강황 종자를 갖고 왔더니 예, 변성이 생겨서 탱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잘 안 되더래요. 근데 대신에 생강가다 보니까 엄청 굵게는 잘 나는데 이게 이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황하고 울금은 똑같다고 이렇게 학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황 종자는 울금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강황, 울금, 아출은 다른 약이에요. 그게 맞아요. 인도는 제가 안 가봤지만 중국에 가면 울금 종자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의 강황이랑 색깔도 달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종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통용할 때 강황하고 울금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중에 독성이 나와 있어요. 아, 우리 딸 TV에 어떨 때 이제 누가 또 얘기할 때 강황을 사가시는 분이 이걸 오래 끓여 먹었더니 비염이었나? 비염에 누가 좋다고 뭐 이렇게 드신다고 뭐 TV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비염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강황을 막 한 근씩 사고 싶다고. 근데 저는 약재를 안 팔거든요. 그래서 약재는 팔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드시냐 그랬더니 TV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런 거는 부작용도 조금씩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먹으면 약적 독이에요. 오래 먹으면. 근데 이런 강황을 오래 먹으면 유일한 부작용은 임산부나 습관성 유산이 되시는 분은 자궁 수축에 효과가 있어서 유산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딸 임신 초기인데 강황죽 한번 끓여주자. 카레에 강황은 괜찮아요. 식품의 어느 첨가물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많이 넣고 막 강황으로 커리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예. 네. 그렇죠. 잘 몰라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접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쇼크도 보이고 흥분도 하고 이런 작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다 강황을 함부로 드실 수 없겠죠. 그래서 강황 가루 드시면 굉장히 맛없습니다. 엄청 쓰거든요. 저는 못 먹는데. 그러면은 약간 이제 약용으로 내가 먹을 때 빈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못 먹겠다. 이러면은 좀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좀 좋겠어요? 당귀 약간 좀 섞으면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분신 자살을 알아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쓸 때는 강황, 아출, 울금을 다른 종자를 써요. 그래서 강황, 아출, 울금은 다른 종자인데 원래 우리나라 한약의 본초학이라 그러는데 그 책에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던데 요 나오는 덩이 줄기를 울금이라 그러고 메인 근은 강황이다라고 돼 있어요. 한의학 고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거죠. 같은 종자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복령, 복시는 알겠는데 왜 이거는 다를까? 근데 종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울금은 나중에 뭐 보시게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종은 강황이랑 울금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TV에도 이렇게 나왔길래 품종 개량한 게 울금이다. 더운 지방에서 재배한 게 강황이다. 울금이다. 근데 아까 식약청 사이트도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통칭이 같습니다. 같다는 거.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TV도 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자, 내가 농사를 엄청 잘 짓고 싶어요. 내가 엄청 농사를 잘 지을 때 내 돈 나가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내 돈이 얼마 나가냐.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는 재무제표거든요. 저도 사업을 재무제표 때문에 말아먹었지만 재무제표에 관심 많다면 여러분들도 농사의 생산비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생산비는 어떻게 할까? 그런 한약에 대한 생산비 조사도 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 국가에서 이런 생산물에 대한 체계가 통계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통계청 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통계청 사이트에 가셔서 이런 생산비 통계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콩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바르당 생산비가 얼마 정도 나왔고 어떻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서브 책자가 있어요. 내 조사표. 그런 생산비들. 내가 지왕을 키울 건데 그 비료나 이런 거를 넣었을 때 대비해서 이거를 팔았을 때 수익이 남는지도 한 번씩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귀찮으면 주산지 가시면 돼요. 주산지 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료값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 비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농약값도 조금 오른 편이라 이게 오르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접하는 내 텃밭. 제가 요즘엔 블루베리를 키우지만 뭐 블루베리 한 평, 두 평 키우는 거야. 뭐 생산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묘종만 사서 햇볕만 잘 받고 농약 안 치고 나중에 닦아서 먹으면 되는데 나중에 좀 규모를 분명히 키우실 거라고요. 그래서 약초학교를 오시는 거고요. 규모를 키우실 때는 까먹지 마시고 이런 생산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라면 좀 짜증나시긴 한데 여러분이 학교에 오신 이유도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명강사분들이 뒤에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크게 공부가 아마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인데 농진청에 요거 검색하시면 돼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잠깐 읽어봤는 건데 그 특작부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박사님의 사이트를 홍보를 안 하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홍보를 해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용작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약초입니다. 약초를 재배를 잘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강사님도 오시던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더 알고 싶으면 여기 사이트 가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부서 중에 인삼특작부가 있어요. 인삼특작부 밑에 약용작물과가 있거든요. 내가 뭐 재배하는데 방법을 모르시겠거든 정말 막막하시면 상담이 돼요. 전화하셔서 약용작물과 담당자 아무 분이나 얘기하면 해당 담당자 분하고 통화가 될 겁니다. 박충근 박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나요? 예, 그죠. 박충근 박사님도 이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오시니까 그분 오셨을 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주어질 것 같아요. 자, 약초로 대박이 나시고요. 제가 딱 2시간 안에 딱 끊어서 했는데 오늘 첫 자리라서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좀 제가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저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계속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런 학교에 오신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약초 재배도 중요하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의 교류가 아마 큰 재산이 될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같이 재배하시는 분들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학교에 같은 동기끼리. 그래서 하나의 동기시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약초를 재배하고 건강한 학교를 수업을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도 하시면서 대박이 나셔서 나중에 또 저한테 좋은 영향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